안녕하십니까, 이현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공기빛깔의 공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공기빛깔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기빛깔은 전남 8,500개 마을의 특성을 찾아내고 또 마을의 성장을 돕는 단계별 마을 만들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마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마을의 미래를 기획하고 또 마을의 빛깔, 브랜드를 찾아가는 이렇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함축해 놓은 슬로건 구호가 바로 전남 마을의 공기빛깔은 맑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기빛깔의 로드맵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왼쪽에 씨앗 단계, 새싹 단계, 이렇게 열매 단계로 표현을 하고 오른쪽에는 공부, 기획, 빛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부하는 단계가 이렇게 씨앗 단계죠. 그래서 마을 회의나 또 마을 자원 찾기, 또 마을 이야기 지도나 대표 영상 만들기 등이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씨앗 단계라고 표현을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 기획 단계는 마을에 5년이나 10년 뒤에 계획 및 비전을 수립하는 단계죠. 그래서 새싹 단계로 표현이 되고 어떤 그 연차적인 계획도 세우고 또 공동체도 활성화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빛깔 단계는 이제 열매 단계로서 공동체가 이제 고도화되고 자립화되는 그런 단계이죠. 그래서 마을의 빛깔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 로고, 캐릭터 등도 만들고 또 그와 더불어서 테마 사업 같은 것도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공부 단계는 주민 스스로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자원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록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겠죠. 그래서 먼저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을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은 진행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그런 토양, 농사 지으려면 트랙터로 밭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거름도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아주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이 조성이 되면 주민들 스스로 마을 안에 다양한 자원을 찾아보고 정리하는 단계, 또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야기 지도나 대표 영상으로 기록하는 활동, 그런 활동들이 통틀어서 공부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의 하나로 마을 회의가 있습니다. 마을 회의는 마을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공유를 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농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또 노령화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의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또 방향을 찾아보는 그런 것들이죠. 마을 회의가. 그래서 사전에 이제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모이는지 잘 정해야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모여서 주제도 없이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하고 마을 회의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전담자가 필요합니다. 전담자가. 이것도 합의를 통해서 정해져야 되겠지만은 조금 이제 대인관계도 좋고 정의도 잘하는 그런 분으로 선정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를 소통 공간에 공유를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 때문에 회의에 참석 못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잘 정리 못한 부분이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회관계망이나 또 마을회관의 게시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원이란 무엇이냐? 뭐 자원은 말 그대로 마을이 가지고 있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것, 또 지형적인 것, 자연적인 것, 또 역사적인 것, 또 인적 자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을이 돌아가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원들이 지역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자긍심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로 이렇게 자연환경자원, 또 역사문화자원, 뭐 농업생산자원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표로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로 좀 풀어서 보시고 이런 자원조사의 표나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정리를 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예. 자원조사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자원조사 추진 과정은 실은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사전에 보면 군지나 뭐 시지 또 마을지 뭐 그런 것들이 기존의 문헌으로 남아 있는 자료들이 있죠. 뭐 문화원이나 그 지자체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사를 해보고 또 인터넷이나 웹에서 이렇게 찾다 보면은 밖에 있는 분들이 또 정리해 놓은 그런 마을에 대한 글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마을의 현황 같은 것도 이렇게 시군 읍면에 또 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고 조사 계획도 이렇게 세워서 자원조사표도 마을에 맞게 좀 만드시고 또 현장에서 조사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인터뷰가 중요합니다. 이 마을의 모습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그런 것들도 현장 조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이제 이러한 자료들은 정리를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원별 목록 작성을 통해서 뭐 DB 같은 것도 구축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모여서 이 조사한 자원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또 필요합니다. 뭐 조금 이렇게 얘기가 좀 옆길로 흘러간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조금 객관성 있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 지도나 뭐 마을 영상으로 이렇게 남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또 고민해 보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공동체 기록, 이제 앞에서도 그 기록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남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기록이라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매체를 어떤 걸로 할 것인가에는 이제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이제 마을 이야기 지도나 또 마을 홍보 영상 미디어, 또 마을 책자, 출판물, 뭐 마을 신문 홍보물 뭐 많이 있겠죠. 뭐 이런 거를 일시에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을에 맞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매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 이야기 지도가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제일 좋은 매체 아닌가, 스스로 그려보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의 어떤 매체 중에서 마을 이야기 지도가 재미있고 또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기록의 주체는 주민들이 돼야 되겠죠. 뭐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마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을 이야기 지도는 무엇인가? 마을의 다양한 자원, 뭐 자연환경이라든가 시설, 역사, 전설, 인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자원에 담긴 이야기. 이야기가 없으면 이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뭐가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의 그 역할, 마을 이야기 지도의 역할이 그러한 것입니다. 마을 자원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것. 그리고 또 마을의 과거와 또 마을이 가야 할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마을 이야기 지도입니다. 그래서 향후 마을 발전의 장기 계획을 세우기 위한 어떤 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을 이야기 지도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 자, 마을 이야기 지도를 한 번도 그려보지 않은 마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쉽게 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조성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접근해서 왜 이야기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명분도 얘기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이야기 지도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관계 형성,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이해, 또 왜 자원 조사를 해야 되고 자원이 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가, 그런 것들도 마을 자원의 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뭐 이해를 시키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은 이제 그 주민 전체가 마을 지도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중심으로 이렇게 활동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마을 지도 제작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인터뷰나 이야기를 들어서 정리하는 부분. 실제 참여는 다 하지만 그것을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은 이제 마을에서 좀 대표되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실행 단계에서 실제 이제 지도를 그리는 부분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뭐 딱 순서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순서대로 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 지도 그리기가 쉽더라 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지도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타이틀. 그래서 이거 지도 제목 정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 마을의 어떤 정체성이나 빛깔이 담긴 지도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 외로 뭐 손죽도 같은 경우에는 바다 위에 떠 있는 정원. 그래서 이제 손죽도에 가보면 뭐 야생화나 꽃길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감매도는 뭐 쉼표가 있는 섬. 그래서 휴양하기 좋고 힐링하기 좋은 섬. 뭐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야, 우리 마을은 어떤 제목을 정하면 이렇게 좀 우리 마을의 어떤 빛깔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구나 고민해 보시고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위성지도나 또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해가지고 밑그림을 그리면 좋습니다. 이제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막 그려버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요 도로나 길, 또 주요 건물 순으로 이렇게 그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지도 강의를 준비하시는 강사님들이 보통은 전지에 주요 도로나 건물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범위 정하기가 있죠. 범위 정하기가. 그래서 범위는 여러분이 꼭 필요로 하는 거, 어떤 마을 현황이나 또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또 인물이나 주요 시설, 또 대표 먹거리, 뭐 즐길거리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을에서 주요 내용으로 담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범위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마을 이야기 지도에 참여하셨다면 마을 이야기 지도 한쪽에 여러분의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이 시기에 이렇게 마을이 이러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마을 지도를 이러이러한 사람이 그렸다는 내용이 또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좀 전에 말한 것을 좀 이렇게 도식화했어요. 그래서 지도 제목 정하기, 지도 밑그림 그리기, 또 조사 자원의 범위 정하기, 또 마을 자원의 이야기 담아보기, 뭐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화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앞에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 실제 이제 실행 방법을 5회차 정도로 나눴어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 마을 자원 조사하기, 또 준비 사항, 또 마을 자원에 대한 이해 및 마을 이야기 지도 사례 강의, 또 이제 마을 지도를 그리고 또 발표하는 거,
또 교정을 보는 거, 또 제작과 관련해서 견적을 또 알아보는 거, 또 이제 발간 기념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이거는 뭐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마을에 뭐 예산이 없다거나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진행하기 좀 힘든 상황이면 일단 그린 지도들을 잘 보관해서 나중에 또 재차 검토도 하고 또 제작도 하고 또 발간 기념회도 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다음은 마을 이야기지도 사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는 진도 지사면 개들리 기억지도입니다. 2016년에 제작했는데 문헌에 보면은 이 마을은 18세기까지 마을 앞에 이렇게 바닷물이 밀려왔다라는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포구라는 이름도 있고 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마을 앞까지 밀려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바다 옆에 넓은 들이 있었다고 해서 옛날에 이제 갯가 옆에 들, 그래서 개들리라고 부르고 그 개들리가 옛 들이라는 이제 한자어로 표기되면서 지금의 고야리로 이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개들리 기억지도는 마을의 자원을 9가지 형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옛 기억, 유적, 저수지, 지명, 진돗개, 종교 상가, 또 등산로, 특산품 이렇게 나눴죠. 그래가지고 이 8가지로 나눈 그 자원의 형태를 또 세부적으로 37가지의 콘텐츠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들리 기억지도가 탄생을 했습니다. 개들리 기억지도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이 지도 제작을 통해서 마을의 자원을 발견해야 한다. 또 지도에 주민들의 얘기가 담겨야 한다. 또 이제 그 기억지도 제작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미래를 계획한다, 구상한다, 뭐 그런 원칙을 정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가 이제 자원지사의 어떤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고 해서 개들리는 이제 기초적인 어떤 자원조사의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감처럼 익어가는 둔대마을. 이제 여기는 2020년에 마을 지도 제작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실제 이제 마을에 가보면 집집마다 이제 감나무도 심어져 있고 또 단감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어요. 또 홍시감도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그래서 마을 이미지가 이렇게 좀 감처럼 탐스럽게 익어간다. 그래서 마을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들 또 마을이 가야 될 어떤 밝은 미래를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감처럼 익어가는 둔대 마을이라고 지도 네이밍을 선택을 했습니다. 홍합마을 체험관에 오면 그 홍합마을 체험관 간판이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의 뜻은 와서 해요. 그러니까 와서 해요의 자음 또 인사해요의 자음을 따서 간판을 이응, 시옷, 히읗, 이응으로 했죠. 그래서 또 재밌게 이렇게 네이밍을 선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해서 지도 제작 사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의 관계, 그 마을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마을 자원을 조사를 해야 된다. 우리 마을의 보물을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마을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빛깔을 찾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강의한 내용을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공기빛깔의 공부 단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